자,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파킨스병. 아마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뇌를 서서히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 병이 뭐랄까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생각이 이제 곧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알츠하이머랑 파킨슨병, 혹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닮은 구석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 하나가 이 두 병에 대한 우리의 수십 년 된 생각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 두 병을 완전히 다른 병으로 봤었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기존의 상식이죠. 바로 기억력 대 운동 능력의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의 차이는 정말 명확했어요. 알츠하이머는 베타 아밀로이드랑 타우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결국 기억을 잃게 만드는 병이잖아요. 주로 해마나 대뇌 피질 같은 기억 중추가 망가지고요. 반면에 파킨슨병은요, 알파 시누클레온이라는 다른 단백질이 문제예요. 이게 흑질이라는 곳에 쌓여서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를 죽이고, 그래서 몸이 떨리고 굳는 그런 운동장애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보세요. 원인 단백질도 다르고 공격받는 뇌 부위도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영화처럼 확 바뀝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 두 질병이 사실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걸 밝혀낸 엄청난 연구가 등장한 거죠.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 OIST입니다. 여기서 발표한 연구가 그야말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뉴런이 손상되는 방식에 정말 충격적인 유사점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 발견의 핵심을 알려면 먼저 소포체 재활용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뇌의 택배 시스템 같은 거예요. 뉴런, 그러니까 뇌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작은 정보 택배를 보내거든요. 이 택배 상자를 버리지 않고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소포체 재활용입니다. 이게 멈추면 뇌의 소통이 마비되는 거죠.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놀라운 부분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타우 단백질, 그리고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알파 시누클레인. 이 둘은 분명 다른 단백질인데 뇌세포를 망가뜨리는 방식이 소름 돋게 똑같다는 거예요. 딱 이 네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나쁜 단백질이 쌓여요. 둘째, 그러면 세포 안에 미세소관이라는 내부 뼈대가 갑자기 미친 듯이 자라나요. 셋째, 이 너무 많아진 뼈대가 다이나민이라는 아까 말한 그 택배 재활용 담당 치곤을 덫처럼 꽉 붙잡아 버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재활용 담당 직원이 묶여버렸으니 택배 재활용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고 결국 뇌세포 간의 소통은 끊기는 거죠. 이건 세포 안에 거대한 교통사고가 나서 모든 물류가 올스톱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망가지는 방식이 똑같다면 왜 증상은 기억상실이랑 운동장애로 다르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 점이 또 기가 막힙니다. 연구를 이끈 디미타르 디미트로프 박사의 말을 빌리면 핵심은 딱 하나, 위치입니다. 똑같은 세포교통 대란이 기억을 담당하는 동네에서 일어나면 알츠하이머가 되는 거고 운동을 담당하는 동네에서 일어나면 파킨슨병이 되는 거예요. 와, 파괴 방식은 같지만 사건이 터진 장소에 따라 병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발견이 대체 우리한테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신기하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니겠죠. 지금부터는 이게 미래의 치료법에 어떤 엄청난 희망을 주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중요한 진짜 이유는요.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을 해결한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말이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이라는 두 거대한 적을 상대로 우리가 연합군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각계 전투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전략으로 동시에 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타카하시 토모유키 교수의 말이 바로 그 희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치료 목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두 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약점 3개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 약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나쁜 단백질 자체가 쌓이지 못하게 막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세포 교통대란의 원인이었던 미세소관 뼈대가 미친 듯이 자라나는 걸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뼈대가 우리 재활용 담당 직원 다이나민을 꽉 붙잡지 못하도록 둘 사이를 떼어놓는 거죠. 어때요?
그냥 특정 단백질 하나만 쫓아다니던 예전 치료법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뇌 질환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작은 발견이 아니라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5,500만 명이 넘고 수백만 명이 파킨슨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다시 한번 선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알츠하이머랑 파킨슨은 원인 단백질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병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어떻다고요? 아, 단백질은 달라도 세포를 망가뜨리는 방법은 똑같구나,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 두 병을 일으키는 뿌리가 같다면 언젠가 단 하나의 치료법으로 이 두 무서운 질병을 한 번에 정복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이 질문이야말로 뇌과학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에 던져진 가장 큰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